법치주의가 추구하는 가치는 두 가지라 그랬다, 그지? 법률 적합성과 법적 안정성, 그지? 그래요. 신뢰보호가 추구하는 바는 법적인 안정성이고요. 그러면 이 신뢰보호를 적용하고자 할 때는 법률 적합성이라는 가치와 법적 안정성이라는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된다, 그지? 그러면 뭐를 선택할 거냐? 무조건 신뢰보호를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법률 적합성의 가치가 더 클 때는 신뢰보호는 죽겠지, 그지? 뭐 그래서 둘 간에 뭐가 필요한 거야? 이익의 형량이 필요한 거야, 그지?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사정변경. 아까 앞에 선행조치라는 게 있었다, 그지? 선행조치가 있었고 그 선행조치에 대해서 사정변경이 있었어. 사정이 변경했어. 그리고 내가 그걸 알게 됐어. 그럼 신뢰보호를 주장하기 어렵겠지. 그런 이야기. 행정조치와 관련해서 신뢰 형성 사실이 사후에 변경이 되고 관계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으면 신뢰보호의 구속력은 없어진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존속보호와 보상보호는 뭡니까? 존속보호는 신뢰한 대로 보호해 주는 거고요. 존속보호는 신뢰한 대로 보호 못 해주니까 보상보호는 참 돈으로 보호해 주는 거지, 그지? 뭐가 원칙이겠어? 존속보호가 원칙, 보상보호는 예외적으로 가능하겠지. 그래요. 의미를 이해했으면 됐고요. 적용 영역 봅니다. 적용 영역 첫 번째 뭐 나와 있노?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이야, 그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적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이야. 취소는 밑에다 적어. 취소는 있잖아.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철회는 적법한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거든. 그지? 그 구별은 여러분 좀 뒤에 봅니다. 나올 때마다 계속 그걸 할 수는 없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지 취소라는 것은 위법하게 성립한 행위를 해제시키는 걸 말하고 소멸시키는 걸 말하고요.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됐는데 생각이 바뀌었어. 사정이 바뀌었어. 그지? 그런 이유로 소멸시키는 것을 철회라고 그래. 주어는 뭐야? 수익적인 행정행위라, 그지? 대상은 수익적인 행정행위야. 이게 뭡니까? 행정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한테 덕이 되는 행위는 내가 신뢰를 주장한다, 그지? 뒤집어서 침해적인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겠나, 안 되겠나? 침해적인 행정행위는 신뢰보호의 대상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죠? 예. 수업할 때 힐끔 쳐다보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 그게 문 닫아. 뭐 쳐다보노? 그냥 뭐 하겠지. 이래 생각하면 되지. 그래요. 침해적인 행정행위는 나한테 불리한 행위지, 그지? 그걸 신뢰로서 주장하는 바보는 없겠지. 그건 뭡니까? 법적인 이익이 없는 거야, 그지? 그래요. 그래서 수익적인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제한. 두 번째는 확약이라는 거예요, 그지? 확약. 확약은 사실은 뒤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짧게만 이야기하면 있잖아. 이건 뭐의 준말이겠어요? 약속의 준말이. 이게 확실하다는 거고요. 확실하다는 거고요. 확자 이렇게 씁니다. 그지? 예. 요거는 약자. 그지? 확약은 약속이야. 요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 내가 이런 처분을 내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이 달동네야. 달동네를 철거하고 있잖아. 여기 이제 뭐 만드노? 뉴타운을 만들어. 뉴타운을 만들어. 그래서 여기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철거민들한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새 아파트 지으면 니네 입주권 하나씩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지? 예. 입주권을 주진 않았지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지. 그지? 이런 게 바로 확약입니다. 확약. 예. 입주권 이런 게 뭐가 돼요? 나중에 투기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건 뭐라고 불러요? 딱지라고 부르지. 되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있잖아. 입주권을 3장을 가지면 아파트 몇 평을 줍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몇 평짜리를 살고 있던 사람한테 2장을 준다. 그지? 전세를 살고 있던 사람은 1장을 준다. 그지?
3장을 모아야 되니까 나머지는 돈 주고 사겠지, 그지? 이건 딱지가 이제 돈으로 거래되니까 투기꾼들이 많이 사서 그래 하는 거야. 그래. 실권은 취소권의 상실의 준말이야. 예.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방치했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야, 그지? 맨 처음에 예를 든 택시 기사 얘가 이거에 속하는 거야. 실권의 법리에 해당이 돼, 그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계속 안 하고 있다. 나중엔 취소할 수 없게 된다는 거지, 그지? 예. 그 위에 과부 사건이라는 거 간단히 설명하면 있잖아. 용어가 좀 천박하지, 그지? 예, 그래서 안 천박한 말로는 미망인 사건이라고 그래. 이제 실내보호의 법리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배우는 이 행정법은 독일 행정법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실내보호의 법리가 독일의 판례로서 형성이 됐다 이런 말이야, 그지? 어떤 판례로서 형성이 됐는가 보니까 이제 독일 통일 전에 이 동독에 사는 미망인이 서독에다가 이제 행정부서에 전화로 물어보는 거지. 내가 미망인인데 잘 사는 나라에서는 있잖아, 미망인 수당이라는 걸 주나 봐요. 예? 예. 그러니까 뭡니까? 사회적인 약자로 보고, 그지? 이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동독 사람도 된다 이래 이야기했단 말이지, 그지? 그래서 이 사람이 서독으로 넘어간 거지, 그 수당 받으러, 그지? 넘어가서 보니까 기간이 지나서 해당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소송을 겁니다. 야, 난 목숨을 걸고 넘어갔는데 왜 안 해주노?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원에서 행정기관이 그렇게 신뢰를 형성시켜 줬으니까 신뢰를 보호해줘라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그지? 실권의 법리 했어요. 그 다음 공법상의 계약. 요거는 이런 거지. 자,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라는 법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사법에서 쓰는 거지, 그지? 그런데 행정상에서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표적으로 어떤 게 공법상의 계약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제 그 공무원이 되는 방법 중에 행정고시가 돼서 임용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그지?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하고 공무원 근로계약을 맺습니다. 그건 공법상의 계약이야. 안 써도 돼. 그냥 이해만 해. 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여기는 서울시고 있잖아. 여기는 과천시야. 서울시하고 과천시의 접경의 도로, 딱에 접혀 있는 요 도로, 이 도로는 누가 관리할 거냐? 뭐 이런 거 서로 간에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끼리. 그런 것도 공법상의 계약이야. 그런데 여기서부터 들어야 돼. 앞에 거는 안 필요해. 공법상의 계약은 있잖아. 반드시 법률에 의해서 성립하겠나? 계약이라는 것이 그것을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반드시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 그지? 그건 나중에 배우는데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법률이 개정이 돼버렸어. 원래는 이 법률에 근거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법률이 개정이 됐어.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이 계약하고 충돌이 일어나. 그러면 법률이 바뀌었으면 계약을 안 지켜도 되느냐? 이게 신뢰보호의 문제야. 우리는 계약을 한 당사자는 말이야, 계약대로 신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근거 법률이 바뀌었을 때 이 바뀐 대로 적용해야 된다면 계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신뢰를 지켜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느냐는 말이지, 그지? 우리 판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계약이 구속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뭡니까? 이 개정이 되었더라도 원래 계약할 당시에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판례라고 그래. 자, 불법에서의 동등처우는 이런 말이야. 불법에서의 동등처우는 사실은 신뢰보호로서 주장되기는 어려워요. 이런 거지. 예. 이런 위반행위, A라는 위반행위가 있는데 이때까지 계속 단속 안 했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앞으로도 단속해 주지 마세요. 이제 불법에서도 내가 단속하지 않는 걸로 나는 신뢰가 형성이 됐어. 그지? 그런 걸 말해. 문제.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주의에 반하는가? 어때요?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주의에 반하나? 어떤 너 정민석? 정민석은 민정, 정민이. 예. 신뢰보호 원칙은 법치주의에 반하게 안 반하게? 반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법치주의 원칙은 두 가지의 가치로 이루어진다 그랬지. 법률 적합성, 법적 안정성. 신뢰보호의 원칙은 어떤 가치를 중요시해요? 법적 안정성 거지. 그래서 신뢰보호의 원칙도 법치주의의 한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례 원칙. 비례 원칙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지, 그지? 예. 다른 말로는 뭐라 그러노? 비례 원칙은 쉬운 말로는 과잉 금지 원칙이야, 그죠? 과잉 금지 원칙이라고 말해. 예. 사실 비례 원칙이 반드시 과잉 금지는 아닌데, 그지? 예. 어떤 측면에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거는 침해 행정을 중심으로 말할 때 이렇습니다, 그지? 예. 우리 옛날 속담 중에 대포로 쥐잡지 마라 뭐 이런 거 있거든. 옛날 속담 아니지만 어쨌든지 뭡니까? 행정의 목적과 행정의 수단 간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과하게 하지 마시오라는 게 비례 금지 원칙. 뭔 소리야? 비례 원칙이야. 이것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경찰 행정의 영역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래. 그래서 재밌는 게 있지. 대개의 법원칙들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옵니다. 헌법적인 원리에서 원칙이 형성이 돼서 행정법에 이렇게 내려옵니다. 근데 비례 원칙은 있잖아. 개별 행정 영역에서 형성이 돼서 헌법적인 원리로 올라간 거야. 좀 독특한 거지, 그지?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례 원칙의 내용은 세 가지가 있지, 그지? 그냥 쓰자.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 그지? 대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그지?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이야. 이 중에서 협의의 비례 원칙은 뭡니까? 대개 우리 비례 원칙 그러면 이걸 말하지. 아, 상당하다, 그지? 이게 협의의 비례 원칙. 협의의 비례 원칙.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 침해의 원칙이라 그러기도 해, 그지? 최소 침해의 원칙. 근데 사실은 있자, 근데 이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면서 이게 적합성에 관한 거냐, 필요성에 관한 거냐, 상당성에 관한 거냐 고르라고 그런 문제 있는데 의미 없어요. 보통의 경우 이게 다 세 개가 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비례 원칙에 관한 판례 하나 있어, 그지? 비례 원칙에 관한 판례. 판례 그거 책에도 나오는데 우리 책에도 노트에도 뭐 있는가 하면은 부천시 담배 자판기 조례라는 게 있어요. 부천시 담배 자판기 조례에 관한 결정이 있어. 이거는 뭔가 하면 있잖아. 부천에서 고등학교거든. 고등학교 앞에 이제 문방구인데 담배 자판기가 있어요, 그죠? 고등학생 담배 사면 안 되잖아, 그지?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고등학생이 담배 사러 왔는데 그런 거 봤어? 편의점 이 대학생인데 있지. 걔한테 신분증을 보자 이러니까 이제 얘가 그 편의점에 온 다른 아저씨를 저걸로 뭐라 그러나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내가 어른인지 아닌지. 뭐 그래서 담배를 샀다는 거 아니야. 담배를 사는 과정에서 자기를 괴롭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있잖아, 이 학생을 경찰에 신고한 거야. 미성년자한테 담배 팔았다고. 지가 담배 사놓고. 웃긴 놈이지. 무슨 세상이야.
어쨌든 자, 담배 자판기를 이제 여기 설치했는데 담배 자판기가 설치가 되니까 고등학생들이 아무래도 자판기 활용하겠지, 그지? 그래서 학부모들이 말이야 반발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시의회 이야기해가지고 시의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 학교 앞에는 담배 자판기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예? 학교 앞 담배 자판기 설치 금지 조례를 만든 겁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담배 자판기 업자들이 이 조례가 위헌이다라고 이렇게 시비를 건 거예요. 예. 왜 위헌이야? 자기의 영업권을 방해한다는 거지, 그지? 나는 영업의 자유가 있는데 왜 조례로서 영업의 자유를 방해하느냐, 그지? 그러니까 헌법재판 뭐야 이게 조례 결정이 어디 거야? 누가 결정 내린 거야? 헌법재판소잖아, 그지?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하겠단 말이지. 야, 너한테는 영업의 자유가 있지만 이 고등학생들한테는 건강권이라는 이런 중요한 기본권이 있단 말이야, 그지? 건강권과 영업권이 이렇게 서로 충돌하게 되었다, 그지? 예. 누가 더 우세하단 말입니까? 건강권이 더 우세해, 그지? 그래서 영업의 자유를 이제 뭡니까? 주장하려면 건강권보다 영업의 자유가 더 커야 된단 말이지. 비례관계를 따졌을 때 건강권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담배 자판기 조례는 합헌이다. 그런 거, 그지? 그런 취지. 그 다음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 부당하게 결부시키지 말라는 거지, 그지? 예. 부당결부 금지 원칙은 뭐하고 주로 관련되는가 하면 공급 거부하고 관련이 됩니다. 예? 예. 이런 거 있어. 이 불법 건축물이야. 불법 건축물. 아니면 폐기물 배출, 폐기물을 이제 산업 폐기물을 배출하는 그런 업소가 있어요. 예? 예. 이런 업소들에 대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뭐 하겠어? 자진 철거하라고 명령을 내리겠지, 그지? 그래도 철거 안 하면 있잖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전기나 수도 공급을 중단해 버려요. 예. 수도는 사실은 있잖아. 수도는 자기가 중단할 수 있지, 그지? 수도는 누가 공급하는지 알아요? 수도를 공급하는 주체는 누구야? 수도 누가 해줘? 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급합니다. 전기는 누가 공급하노? 한전에서 공급하지, 그지? 그래서 사실은 얘하고 얘는 성격이 달라요. 얘는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직접 공급하고 얘는 뭡니까? 시장에서 사는 거지, 사실은, 그지? 예, 그래서 이 수도를 공급하는 것은 있잖아. 공법 관계가 주로 성립하고요. 전기를 공급하는 건 사법 관계가 성립해. 예, 좀 다르지. 어쨌든지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단수 조치를 취하고요. 이 자기 처분으로 하는 거고요. 단전 전기를 끊는 거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지, 그지? 예. 나중에 배우지만 이거는 처분이야. 요거는 뭔가 하면 행정지도야. 요청하는 거는 좀 끊어줄래? 그지? 전기 좀 끊어줄래? 이 집에다가. 그런데 문제는 마찬가지야. 폐기물 배출업소에도 전기나 수도, 가스 이런 것을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 있잖아. 이게 폐지됐어요. 폐지. 이유는 뭐냐고. 이유가 바로 부당결부 금지 원칙 위반이야. 얘가 잘못한 거는 뭐야? 불법 건축물 지은 건데 왜 전기나 수도를 끊냐고. 결부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 그지? 얘가 잘못한 거는 이런 건데, 그지? 그래서 뭡니까? 행정의 목적과 수단이 서로 이게 결부되어 있지 않다. 이게 부당결부 금지 원칙, 그지?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서 기억해야 될 공급구부 관련되었구나. 지금은 없어졌구나. 그런 얘들이 공급구부에 관한 얘들이 그래요.
그 다른 얘들은 안 읽어도 돼. 예, 시간 나는 사람 보고 시간 없으면 말. 행정법의 효력 봅니다. 행정법의 효력. 첫째.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시간적인 효력이더라. 그지? 예. 행정법은 말이야. 행정의 법령은 공포되어야지 효력이 있어요. 이거는 있지. 모든 법적인 행위는 다 마찬가지야. 우리들이 계약을 하잖아. 그지?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얘는 한국에 있고요. 나는 알래스카에 있어요. 응? 근데 계약을 하는데 얘가 나한테 물건 살래? 이렇게 주문서를 보냈어. 그래 내가 물건 살게. 계약은 언제 성립해요? 내가 물건 살게 도달했을 때. 그래서 법적인 행위들은 모두 있잖아.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들었을 때, 도달했을 때 효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그지? 법도 마찬가지야. 국회에서 법률이 만들어졌잖아. 그지?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공포가 돼야 돼. 예? 그래서 법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며칠 뒤에 효력을 발생한대? 20일이야. 그지? 요 20일로 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 거는 일정한 정책적인 거지. 그지? 20일쯤 지나면 알게 되겠거니 생각하는 거야. 그지? 또 권리나 특별히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거는 며칠? 30일이야. 그지? 조금 기간을 더 둔다. 그지? 그리고 특별히 기간을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2년 뒤에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바로 공포와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지? 그거는 뭡니까? 법 제정 시 그렇게 확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치? 자, 행정규칙은 공포가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라고? 행정규칙은 국민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다 그랬지. 그지? 그런 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조금 더 설명할게. 조금 더 설명하는데 듣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공포된 날로부터 이제 20일이 지나는. 그럼 공포는 언제부터 공포된 걸로 봐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 또 있잖아. 그지? 언제부터 공포되느냐. 책에 보면 이런 거 나와요. 지금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는데 왜? 인터넷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지? 근데 옛날에는 뭐를 통해서 알게 돼요? 우리가 관보나 신문을 봐서 알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관보를 내가 처음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 공포됐다고 봐. 그래서 이게 관보의 뭐라고 하노? 최초 구독 가능 시설이라 그래. 그거를. 근데 지금은 의미 없어. 그지? 그래. 효력이 소멸되는 시기. 명시적인 폐지와 묵시적인 폐지. 명시적인 폐지는 법의 폐지를 명시하는 거, 그지? 묵시적인 폐지는 법의 규정이 신법에 저촉이 되는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지? 일반법하고 특별법 시행령하고는 어디가 더 높아요? 일반법하고 특별법 시행령. 위임을 받은 특별법 시행령. 위임을 받은 특별법 시행령이 높아. 그지? 왜 그런지는 알지? 왜 그래요? 그거 모르나?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어떤 게 더 우선 적용돼? 법이라는 건 있잖아. 작고 세밀한 것부터 넓고 포괄적인 것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지? 그래서 아주 스페시픽한 것부터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제일 최후에 적용되는 게 뭡니까? 법 일반 원칙 같은 게 제일 최후에 적용이 되는 거야. 다른 거 적용할 수 없을 때. 그지? 여러분 아직 안 배워서 그런 데 있잖아.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위임명령이라는 걸 배워. 명령 중에서 법률에서 위임된 명령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 위임된 명령은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을 지니게 돼요. 그래서 특별법에서 위임이 된 그런 시행령은 특별법하고 같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일반법보다 특별법 시행령이 더 우선 적용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또 다시 말하면 특별법 시행령이 적용되면 얘는 적용이
배제되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폐지되는 경우는 없겠다, 그지? 상하의 관계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지? 그래요. 법률은 소급되지 않아, 그지? 이런 거는 뭐 우리 다 아는 거 아니야, 그지? 경과 규정도 두기도 하고요. 됐어. 예, 그 뒷이야기들은 각자 읽어보시고 그 다음 장 행정법 관계 보겠습니다. 행정법 관계. 법률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 돼. 예. 사실 우리는 있잖아,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법률 행위를 합니다, 그지? 우리가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못 느끼는 경우도 있지만, 그지? 예. 법률 행위, 박민영, 법률 행위 오늘 뭐 어떤 거 했어요? 오늘 아무런 법률 행위도 안 했어요? 한 거 있어요? 쟤는 대답을 잘하네. 나랑 맘먹어 그냥. 정찬선? 예, 법률행위 뭐 했어요? 어떤 게 법률행위인지는 알지? 법률행위는 이런 거야. 우리가 학교에 오기 위해서 버스를 타죠, 그죠? 버스 탈 때 뭐 냅니까? 돈 내잖아, 그지? 이거는 뭐야? 내가 돈 1,000원 낼 테니까 버스 태워주세요라고 둘 간에 계약을 맺는 겁니다. 편의점에 가서 우유 하나 샀어? 이것도 법률 행위인 거지, 그지? 그래서 수없이 많은 법률 행위를 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계약과 같은 것인데, 계약을 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권리나 의무가 생겨요.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지, 그지? 내가 버스를 탈 때 있지, 돈을 줄 의무가 생김과 동시에 버스를 탈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지? 버스를 탈 권리, 돈 줄 의무, 그지?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는 거지, 그지? 예. 그래서 법률 관계는 있잖아. 법률 관계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권리 의무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법규는 권리나 의무를 정하는 규범이라 그랬잖아, 그지?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 거지, 그지? 예. 사실은 있지. 그래서 법은 권리하고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해요, 그죠? 예. 우리 여기 보면 동문과 학생이 있어요. 동문과 학생 최동원, 그지? 최동원한테 물어봐야지. 독일 말로 법을 뭐라고 그래요? 잘 모르겠어. 미안해. 법을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야, 그지? 동문과 나왔다고 해서. 내가 지난 학기에 여기 건국대학교의 로스쿨에서 이제 행정구제법 강의를 했는데, 그 로스쿨 학생 중에 인문대 출신들이 있었어. 동문과 나온 학생들. 이 로스쿨이라는 데는 있잖아, 학점이 대단히 좋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학점이 좋은 학생들이지. 법률에 나오는 이런 독일어 물으면 다 모르더라. 대단히 난 다행스럽다, 속으로. 알면은 또 이게 나의 잘못을 지적할 거 아니야, 그지? 법을 레이트라고 그래, 레이트. 권리도 레이트야. 그래서 있잖아, 이것만 봐도 법하고 권리는 비슷한 거구나, 그지? 법률은 독일 말로 이렇게 게제츠라고, 게제츠 이렇게 읽어. 잘 모르니까 뭐 틀려도 상관없잖아, 그지? 틀리진 않아. 어쨌든지 자, 법률 행위는 권리 의무 관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 그지? 그래서 요 법률 행위가 있잖아, 사법 행위로 이루어지면 사법 관계가 생기는 거지, 그지? 사법 관계. 그 다음에 공법 행위로 하면 공법 관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 관계에서는 뭐하고 뭐가 생기는가 하면 사건과 사의무가 생기고요. 공법 관계에 의해서 공법 행위로서 맺어지는 법률 관계는 공권과 공의무가 되는 거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사건과 사의무는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개인들끼리의 권리 의무 관계야. 공권과 공의무는 누구하고 누구하고의 관계야? 개인과 국가 또는 행정. 그지? 국가 또는 행정 간의 관계야. 그래서 공권과 공의무에는 또 두 개가 있어요. 얘네는 한 개밖에 없어. 왜냐하면 사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사, 그지? 개인이 있잖아. 그래서 공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 공권이라는 게 있고요. 개인적 공권. 개인이 국가한테 주장하는 권리를 개인적 공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한테 행사하는 권한을 국가적인 공권이라 그래. 그 다음에 공의무도 마찬가지겠지. 개인이 하는 거는 개인적 공의무, 그 다음에 국가가 하는 것은 국가적 공의무가 되겠죠. 그죠? 개인적 공권하고 국가적 공권 중에 있잖아.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어떤 게 더 중요하겠어요? 법적인 의미로서 국가가 개인한테 행사하는 권한이 중요하겠어요?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권리가 더 중요하겠어요? 법적인 관심은 여기에 지배하게 됩니다. 그지? 개인적 공권이 지배하게 돼. 예. 개인적 공권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권리.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권리의 대표가 뭐야? 우리 이런 거 배웠나? 기본권 지난 시간에 했잖아. 그지? 한번. 그지? 이 기본권도 개인적 공권의 하나야. 기본권이라는 거는 개인이 국가한테 요구하는 권리거든. 그지? 근데 행정법에서는 기본권은 안 나와. 왜냐하면 행정법에서 다루는 이 개인적 공권은 행정법 관계에서 생기는 것만 하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가 있는가 하면 특수한 개인적 공권으로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예. 국가가 재량을 행사하는데 하자 없이 재량을 행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이에요. 두 번째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행정 개입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행정 개입 청구권. 행정이 좀 개입해 주세요 이런 말이지. 그지? 행정이 개입해 주세요. 어떨 때 행정이 개입합니까? 도둑이 들었어요. 전화하면 경찰이 오지. 그죠? 행정이 개입하는 거야. 그래서 행정 개입 청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건축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안 내주네. 빨리 좀 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게 행정 발급 청구권이에요. 행정 발급 청구권. 뭐 이런 것들이 개인적 공권의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셋 중에서 제일 논의가 없는 거 이거. 논의가 제일 많은 거 이거. 이것도 뭐 논의 좀 있고, 그지? 예. 그래요.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은 하자 없는 재량을 행사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행정 개입 청구권은 요 기본적인 전제는 여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있잖아. 행정에는 재량이 있다 이런 거지, 그지? 행정에는 재량이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재량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을 어려운 말로 재량이 0으로 수축됐다 그래. 재량이 0으로 수축되면은 재량을 행사할 수 없지, 그지? 그때는 행정이 개입해야 돼요. 봐봐, 이런 거예요.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어요. 재량이야. 예. 그런데 도둑이 들었어. 그러면 재량이 어떻게 돼? 0으로 수축돼요. 그러면 경찰이 발동돼야 돼, 그지? 예. 요즘은 함진애비 그런 사람들 별로 안 보여. 예. 우리 판례 보면 그런 거 있거든. 한팔 노는 사람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요, 그죠? 경찰 불러요. 재량 행사 이거야. 행정 개입 청구권이야. 교회 종소리 뭐 이런 것도 계속해. 그래, 대강 봤어. 대강 봤고요. 공사법의 구별 이런 거는 보실 필요 없어요.
자, 행정법 관계의 의의를 볼게요. 행정법 관계의 책으로 그냥 보세요. 내가 말로 설명할게. 자, 행정법은 행정의 뭐가 무엇에 관한 법?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야, 그지? 그래서 행정법 관계도 있잖아. 조직에 관한 법 관계, 조직법 관계와 작용법 관계로 나뉘어지겠지, 그지? 그래요. 조직법 관계하고 작용법 관계 중에서 법적인 관심은 어디가 더 많다 그랬어? 작용법 관계가 훨씬 많아. 조직법은 대단히 기계적으로 되어 있어요. 조직법에서 법적인 내용은 있잖아. 뭐에 한정이 되는가 하면 권한의 위임, 대리 이런 거밖에 이론이 없어요. 나머지는 별로 공부할 게 없어. 다 작용법 관계. 근데 행정의 작용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잖아, 그지? 권력작용, 관리작용, 국고작용, 그지? 이 세 가지 중에서 행정법이 미치는 곳은 어디야? 행정법이 미치는 곳은 권력작용과 관리작용, 국고작용은 안 미쳐, 그지? 예. 그러면 이거 OX 한번 해봐. 관리작용은 대부분 사법이 적용이 된다. 요 말은 맞게 틀리게 관리작용에는 대부분 사법이 적용이 된다. OX 어때요? 사법이 적용이 된다. OX. 관리작용에는 대부분 사법이 적용이 된다. 관리작용은 어떤 작용인가 하면 공무를 관리하거나 공기업을 경영하거나, 그지? 주로 뭡니까? 공권력 주체가 아니라 재산권 주체로서의 국가의 작용을 관리작용이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관리작용에는 주로 사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은 맞나 틀리나? 물어봐야지. 김성호. 네.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그지? 예. 그러니까 공법 관계를 하면 뭔가 하면 공법이 미친다 이런 말이지. 100% 공법이 적용된다 그런 뜻은 아니야.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기본적으로 관리작용에는 있잖아. 사법이 더 많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요. 관리작용은 기본적으로 어디였었는데? 사법작용이었는데 공법의 영역으로 넘어왔지, 그지? 그걸 무슨 이론이라고 그런다고? 공영무이론 배웠잖아, 그죠? 무슨 사건? 블랑코 사건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그래요. 그래서 공영무이론 이전에는 사법이었거든. 그래서 실제로 적용도 대부분 사법이 적용이 돼. 거기서 뭡니까? 공법적인 제한이 가해지는 거지, 그지? 그래서 행정법 관계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를 말한다? 권력 관계와 관리 관계를 말한다, 그렇지? 권력 관계는 뭔지 알잖아. 우리 지난번 했잖아. 뭐 경찰 처분, 징집 처분, 허가 처분 이런 거지. 관리 관계는 어떤 게 있다고 그랬어요? 공무를 관리하거나 영조물, 공기업을 경영하거나 회계 이런 거다, 그지? 소송 절차는 대개 민사소송 절차가 적용이 된다. 고의해봐. 일반적으로는 사법이 적용이 되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공법적 규율을 받게 된다. 이래 돼 있잖아, 그지? 그래요. 사법 관계는 국고 관계, 그지? 예를 들어서 예컨대 둘째 줄 군납 물품 매매 계약, 공사 도급 계약. 공사 도급이 뭔지 알지? 뭔지 알지? 몰라? 알아? 몰라요. 모르면 물어봐야 돼. 도급이라는 말에 있잖아. 용역을 맡기는 걸 말해요. 자, 여기가 이제 국립학교야. 국립학교인데 기숙사를 지어. 기숙사를 내가 못 지으니까 누구한테 맡깁니까? 건축업자한테 맡기지, 그지? 그런 거를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 고영무를 맡기는 거지, 그지? 예. 도급을 받은 사람은 또 누구한테 줍니까? 하도급을 주지. 그걸 뭐라 그래? 하청업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건축은 있잖아. 어디까지 가요? 하도급까지 가요. 예. 그래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이 사람이 1억의 수주를 받았어, 그지? 하도급 8천에 줘요. 하도급 6천에 줘요. 4천에 줘요. 주인은 1억 줬는데 맨 마지막에서는 있잖아 4천에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부실공사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럼 법적으로 하도급을 막으면 되잖아요. 안 돼요. 그거는 있잖아 뭐라 그러나 이게 시장의 생리인 거야, 그지? 시장의 생리를 국가에서 어느 정도를 차단할 수는 있지만
원천적으로 봉쇄는 못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하하하 도급에 있는 사람도 나도 요 정도는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지? 근데 이제 그게 과해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공사 도급 계약, 국가에 의한 회사 주식 매입, 국공채 매입, 국공채에 대한 얘기 했지 지난번에, 그치? 예. 그다음에 공기업과 이용자와의 관계, 이게 뭡니까? 내가 전기를 이용하는 거, 이게 사법 관계란 말이야, 그지? 그런 뜻이야. 국유 잡종 재산, 국유 잡종 재산은 다른 말로 요새는 국유 일반 재산이라고 그래. 고쳐줘. 국유 일반 재산으로. 잡종이라 하면 무슨 뜻이야? 잡종이라 하면 종이 없다는 걸 말해요. 우리 군대 가면 있잖아. 군대 가면 군수계. 예? 나는 군대 군수 개원이었는데 군수계 가면 종이 있어요. 1종, 2종, 3종이 쭉 있어. 예? 1종이 뭔가 하면 사람이야. 죽은 사람도 1종이야. 그래서 그런 관리도 해요. 군대에서는. 예? 2종이 뭔가 하면은 주로 먹는 거 이런 게 2종이에요. 예? 뭐 또 3종은 뭐 기름, 뭐 4종은 건축 공구, 5종은 탄약, 뭐 이런 거 해. 예. 근데 있잖아. 종이 없는 애 있어요. 그러니까 군수과 가면 딱 개원, 1종 개원, 2종 개원, 3종 개원, 4종 개원. 그런데 잡종 개원이 있어요. 얘는 뭐야? 일을 너무 못해가지고 일할 때마다 펑크가 나니까 걔를 안 주는 거야, 그지? 이 잡종. 이 잡종이라 하면 용도가 없음을 말해.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은 있지. 국유재산은 대부분 용도가 있어요. 용도. 봐봐. 국립대학 부지는 국유재산이거든. 그 용도는 뭔가 하면 국립대학 부지가 용도야. 그지? 예. 국립대학 건물 용도는 국립대학 건물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 뭡니까? 용도가 대통령이 타는 관용차로서 용도를 갖고 있는 거야. 예. 근데 그러면 국가재산 중에 용도가 없는 거는 뭡니까? 땅 중에 있잖아. 땅 중에 용도를 정하지 못한 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가 하면 국유 잡종지라고 그래. 지금은 그냥 국유 일반지지. 요새는 잡종이라는 용어를 몇 년 전부터 일반으로 고쳤어요. 왜냐하면 이 어감이 안 좋잖아, 그죠? 잡종 그러니까. 그래서 일반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제 용어의 의미는 어떤 게 더 빨리 와닿아요? 잡종이 더 많이 와닿아요. 잡종이 무슨 뜻이라고? 용도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용도 없음. 얘는 쓸모가 없단 말이야. 예? 예. 용도가 있는 국유재산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공물이라고 불러요. 공물. 예? 예. 그래서 대부분의 국유재산들은 공물이에요. 용도가 있어. 근데 용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없는 경우는 애초에 없는 경우도 있고요. 용도가 있다가 폐기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이게 대통령이 타던 관용차야. 그런데 용도를 폐기하면 일반 재산이 돼요. 그러니까 공물에서 용도를 폐기하면 뭐가 되냐고? 사물이 되는데 요 사물을 우리는 국유 일반 재산이라고 불러. 용도가 있는 공물은 있잖아. 이거는 사법의 대상이 안 돼요. 사법의 대상이 안 된다는 말은 뭡니까? 매매 안 돼. 임대 안 돼. 뭐 이런 거 안 돼, 그지? 뭐 대여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예. 근데 사물은 용도가 폐기되면 사법의 대상이 돼요. 대통령이 타고 있는 관용차는 팔 수 없어요. 그런데 용도가 폐기되면 팔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지? 예. 이게 뭔가 하면 철도 객차예요. 철도 객차. 철도 객차 돈 주고 살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있잖아요. 저기 어디 유원지 이런 데 가면은 철도 객차로 만들어 놓은 카페 있잖아요. 그죠? 그 돈 주고 지가 샀으니까 그거 갖다 놨을 거 아니야. 그지? 그건 뭡니까? 용도를 폐기해서 일반 재산이 되었을 때 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래요. 그래서 이
국유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어떤 행위? 사법적인 행위다. 이런 말이야. 그지? 뭐 그런 이야기네요. 그쵸? 됐습니다. 돌발 퀴즈 보자. 돌발 퀴즈. 다음 중 공법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고수표의 발행, 사법 관계. 그죠? 국유재산의 매각, 여기서는 용도가 안 나타나 있잖아. 그지? 용도가 안 나타나 있으면 일반 재산이라고 봅니다. 대개 시험에서, 객관식 시험에서 여러분 이제 뭐 공사 시험 보거나 아니면 7구급 시험 보거나 이러면 객관식 시험 보잖아. 그지? 그러면 그냥 국유재산 그러면 아, 용도 없는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돼. 국유재산의 매각은 사법관계겠지.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 운영, 이용, 이거 사법관계야. 도서관 이용은 공법관계. 그 밑에 거 또 보자. 철도 이용하는 거 사법관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있잖아. 요거는 뭐로 보는가 하면 공기업을 이용하는 관계로 보는 거야. 근데 사실은 공기업 아니었을 때 지금은 철도공사지만은 몇 년 전에는 뭐였어요 이게? 철도청이었어요. 철도청 시절에서도 철도 이용 관계는 사법 관계로 봤어. 수도 이용 관계는 공법 관계에 사법 관계에 이 공법 관계에서 사법 관계에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공법 관계로 보는 게 좋습니다. 수도는 왜냐하면 수도는 있잖아. 국가는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공급합니다. 그래서 수도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상수도 사업소라고 있어. 들어봤어요? 예,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상수도 사업소가 있어. 그 상수도 사업소에 있어요. 근데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임무를 있잖아. 회사에 맡기는 데도 있어요. 그 임무 자체에 위탁을 줍니다. 일반 회사에 수도 관리를. 그런 데도 있어. 도로 이용 관계는 뭡니까? 이거는 사법 관계. 아니 뭐 공법 관계야. 전기 사용 관계 사법 관계야. 그지? 전기 사용 계약을 맺거든. 그래. 그래서 사실 좀 어렵네. 왜냐하면은 딱 내가 말하는 기준이 언제나 정확하지가 않구나. 왜냐하면 도로 이용도 공기업 이용인데, 그치? 도로는 누가 관리합니까? 도로공사잖아. 그러면 아까 했던 말하고 틀리잖아요, 그치? 그래, 이건 도로 이용 관계는 공법 관계인데 사실 이제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용의 일회성.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철도를 이용하는 거는 한 번 일회성이지, 그지? 그런 건 되게 사법 관계로 보고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공법 관계로 보는 경우가 많거든. 전기는 지속적으로 이용하는데도 그것도 안 맞지. 그래, 할 수 없다. 공법 관계, 사법 관계 구별하는 이유. 법률 관계가 달라지면 있잖아. 소송의 구조가 달라져요. 이거는 민사소송, 이거는 행정소송, 그지? 뭐 그런 식으로. 아, 더워서 안 되겠어. 바로 소리. 여기 에어컨 못 트나? 아, 할 수 없다. 어쨌든지. 자, 그 다음에 뭘 보는가 하면, 행정부 관계의 당사자 봅니다. 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를 하기 위해서 법률 관계의 당사자를 봐. 법률 관계의 당사자를 하면 법률 관계를 실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법률 관계의 주체를 말하는 거야. 법률 관계를 맺는 그지 자들을 당사자라고 하잖아. 법률 관계의 주체. 법률 관계의 주체는 누구야? 법률 관계의 주체는 한마디로 하면 사람이야, 그지? 사람만이 법률 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어, 그지? 내가 첫 시간에 이런 이야기 했습니까? 법률 관계의 주체로서 사람은 언제 등장했다 그랬어요?
근대 이후에 등장했어요. 그죠? 근대 이전에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있지만 이 사람이 법률관계의 주체는 되지 못했다는 거지. 그지? 법률관계의 주체라는 하면 다시 말하면 또 어떤 사람이야? 법률관계가 뭐니까? 권리 의무 관계니까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가 법률관계의 주체인 거예요. 그지? 예.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사람이야. 소송이라는 게 법률관계를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 도롱뇽은 법률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이런 거 했나 안 했나? 했어요. 예. 도롱뇽 법률관계 주체가 될 수 없어. 그지? 예. 근데 이제 그 부산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이제 했잖아. 원고가 도롱뇽과 친구들이야. 어? 그래서 친구들은 사람이고 있잖아. 도롱뇽은 도롱뇽이지, 그지? 도롱뇽과 친구들이 도롱뇽을 대신해서 이제 소송을 한 거지. 그래요. 사람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 그지? 뭐하고 뭐가 있다고요? 이것도 했지? 안 했나 했나? 안 했어요? 예.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그지?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란 말 들어봤어요? 법인은 뭡니까?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아주는 것이야. 어? 법적으로 사람으로 보아주는 거. 예. 주로 어떤 게 여기에 속해요? 단체가 여기에 속해요. 예. 단체가. 예. 단체의 종류에는 두 가지 단체가 있어요. 그죠? 예. 사람이 모인 단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게? 사람이 모인 단체를 뭐라고 그래요? 이거 뭐라고 썼어? 사단이라고 썼어요. 모일 사자를 씁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사단이야. 그지? 예. 사람이 모인 단체. 재산이 모인 단체를 뭐라고 불러요? 재단이라고 불러요. 재단. 재단은 그런데 재산은 뭐 하려고? 재산은 뭐 하려고 모읍니까? 재산을 모으는 이유는 뭐야? 재산을 모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사람이 모았다 이런 말이야. 그지? 예. 재산은 뭐 하기 위해서 모으겠어요? 돈 벌려고? 뭐 하려고 재산은? 재산이 있잖아. 이런 거 하려고 모읍니다. 재단법인은 언제나 비영리입니다. 그지? 재단 무슨 재단 이렇게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단 앞에 뭐가 많이 붙드노? 재단 앞에 뭐 하나 붙여 보세요. 뭐 붙을까? 에? 장학재단. 그렇죠. 장학재단. 장학재단.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지, 그지? 또 뭐 있어요? 무슨 재단? 응? 한양하고는 무슨 재단? 학교재단. 그지? 사회복지재단. 의료재단. 그지? 박은순 씨가 하는 아름다운 가게. 이건 무슨 재단이지, 그것도. 그지? 그래요. 그래서 재단은 영리 말고 비영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구나. 그지? 이 재단이라는 것은 돈을 모았다는 건데, 그러면 이 목적을 정한단 말이야. 그지? 장학재단은 장학이라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서 써주시오라고 돈을 내는 거예요. 그지? 이 돈 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사라고 부르는 거지. 그지? 많이 내야 돼. 그런데 이사가 되려면. 이사들 중에서 대표를 우리는 뭐라 불러? 이사장이라고 불러. 그지? 학교재단 이사장은 뭡니까? 학교라는 그런 공익 목적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대표가 되신 분이 이사장이야. 그지? 그래. 그러면 그때 모인 돈은 학교를 위해서만, 공익을 위해서만 써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 재단의 이사장 뭐 하여튼 간에 요 모인 돈은 누구 거야? 물론 재단 거지. 그지? 재단 건데 만약에 재단이 해산하게 됐어. 목적을 다 했습니다. 재단의 목적을 다 했어요. 이제는 재단을 해산해야 되겠습니다. 남은 재산은 누가 가져가게? 재단의 이사들이 이렇게 나눠 가집니까? 어떤 게 맞겠어요? 이사들이 자기 원래 냈던 기여분만큼 나눠 가진다. 1번. 그지? 2번은 이 돈은 사회 봉사를 위해서 모은 돈이니까 국가에다가 귀속시키겠습니다. 2번. 어떤 게 맞겠어요? 1번, 2번?
1번이 맞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꽤 있구나, 그지? 2번입니다, 2번. 재단에 남는 재산은 있잖아.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재단에 돈을 내는 사람들은 있잖아. 이 돈은 사회를 위해서 냅니다. 라고 생각하고 내는다는 뜻이야. 원래 그런 개념이야. 근데 사실은 이게 아까 대답을 학생들이 잘 못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 재단은 그렇게 잘 운영이 잘 안 돼요. 학교 보세요. 학교 자기 거잖아. 그지? 아니 그래 생각하잖아. 그지? 봐봐. 우리나라에서 있잖아. 저기 뭐야 그게 뭐 재정 지원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대학들 많이 발표하잖아요. 그런 대학들 문 닫아야 되거든. 문 안 닫는 이유가 뭐야? 문 닫으면 그 재산이 국가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안 닫는 거야.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법을 개정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개정해서 해산하는 경우에 폐교하는 경우에 남는 재산의 3분의 1은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마음이 바뀌는 거지. 응? 그래서 법적인 뭡니까? 원칙하고 현실은 조금씩 달라. 사실은. 그때는 원칙은 뭡니까? 재단이라는 것은 사회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야. 그지? 예. 근데 이제 다른 거는 그 나라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거야. 그지? 어떤 이런 이 소유의 개념 이런 것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 어쩔 수 없어. 뭐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어 사실은. 나도 그럴 테니까. 사단은 있지. 사단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 그지? 사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영리 사단이 있고 있지, 비영리 사단이 있는 거죠. 예. 비영리 사단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뭐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뭐회. 사단법인 뭐뭐회, 그지? 사단법인 대한미용사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사단법인 부동산 중개사회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영리 사단이라고 부르는 거지. 영리 사단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얘를 회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회사. 이거는 뭡니까? 목적이야.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곳 이런 거지, 그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노? 돈이 필요하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래서 그 회사를 설립할 때는 뭡니까? 일정한 자본금이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자본금을 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느 정도 책임을 질 건가? 내가 출자한 돈만큼 책임을 진다. 이게 이제 유한책임 사원이라 그래. 유한책임 회사라 그래. 그지? 무한적으로 책임을 지는 걸 무한책임 회사라 그래.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있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주식회사 아니야. 그지? 회사에는 네 가지가 있거든.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한명회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얘네 둘이는 대표적인 유한책임 회사예요. 유한책임 회사는 무슨 말이야? 내가 돈 낸 만큼 책임지는 거야. 내가 돈 낸 거는 뭐로 표현이 돼? 주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지. 그지? 그지?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이것만큼 책임을 지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그래 되나? 이것만큼 책임질라 그랬는데 돈이 조금 더 있으면 회사 살릴 수 있을 것 같거든. 자기 재산으로 자꾸 이렇게 넣는 거야. 그지? 망하는 거지. 그래, 어쨌든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회사는 영리사단이다. 그지? 되게 이렇게 갈 때 쳐다보는 애들은 공부 좀 못하는 애들일 거야. 그지? 자, 이게 이제 일반적인 법률 관계의 주체야. 그지? 법률 관계는 사실은 주체가 있고 객체가 있는데 객체는 법률 관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지? 이 객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객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이 객체가 되기도 하지. 그지? 자, 여기까지만 한다. 그지? 두 번째 할 건 있잖아. 이제 행정주체야. 행정주체는 행정법 관계의 주체를 말해. 행정주체는 행정법 관계의 주체를 말한다. 그지? 행정법 관계의 주체. 아까 행정법 관계는 뭡니까? 권력 관계하고 관리 관계잖아. 그지? 권력 관계하고 관리 관계의 주체야. 누가 맨 먼저 되겠어요? 1번은 누굴까? 행정법 관계의 주체, 행정주체 1번. 국가지, 국가.
국가가 1번이야. 1번 국가. 2번은 지방자치단체가 2번이야. 지방자치단체. 3번은 뭔가 하면 공법상의 법인이. 공법상의 법인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인에는 아까 전에 뭐하고 뭐가 있다 그랬지? 뭐하고 뭐? 사단과 재단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법상에서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그 다음에 영조물 법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있잖아.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 말이 어렵지만 이해는 하면 쉬워. 공적인 역무를 위탁받은 사인이야. 그지? 공무수탁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넓게는 7가지가 있네. 그지? 이렇게 행정 주체가 있어요. 의문점. 행정 법률 관계의 주체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국가도 사람입니까? 이렇게 의문이 생기지. 그지? 예, 국가도 사람이야. 국가가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어요. 국가도 재산을 가질 수 있고요. 국가도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요. 국가도 의무가 있잖아. 아까 전에 공의무 했잖아. 개인적 공의무, 국가적 공의무. 그지? 국가가 개인한테 의무를 행사하지. 그지?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면 다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 얘가 자연인이야? 자연인이 아니지. 그지? 그럼 뭡니까? 법인이겠지. 그지? 둘 중에 하나. 자, 요거 이제 조금씩 해보자. 그지? 사단. 공법상의 사단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공공조합이 있어요. 공공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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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협동조합 이런 거 있잖아. 수산업협동조합. 그지? 예. 농협, 수협 여기에 속해요. 농협, 수협. 또 뭐가 여기에 속하는가 하면 공공조합 말고는 뭐뭐회인데 다는 아니야.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회.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회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회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변호사회, 의사회, 약사회가 있어. 얘네들이 여기에 속해요. 다른 건 안 돼. 중개사회 이런 거 안 돼. 법무사회 이런 거 안 돼. 가입이 강제되어 있는 단체들이야. 이런 것들은 공공조합으로 봅니다. 그지? 공법상 사단으로 봐. 아니, 공공조합은 아니고 공법상 사단으로 봐. 공공조합도 되나? 모르겠네. 책에 봐. 내 책에 있어. 그거 같이 있으면 맞는 거고. 어떻습니까? 뭐로 되어 있나? 공공조합 안에 적혀 있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맞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재단법인은 공적인 역무를 위해서 재산을 모았단 말이야. 그지? 그래요. 어떤 게 있다고 보통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나 한국연구재단이 여기에 속한다고 그래. 그런데 반대 의견이 사실은 막강해,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 하라고 돈을 모은 건 아니라는 거지, 사실은. 이름이 재단일 뿐이지.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하는 데인지 알죠? 옛날에 뭐라고 불렸던 곳이에요, 여기가? 정신문화연구원이라고 알아? 모르는구나, 그지? 저기, 성남에서 안양 가는 길에 있는데, 조경이 잘 돼 있어서, 사람들이 사진 찍으러 많이 가고 있지. 대통령과 관련된 드라마 찍잖아, 그제? 그럼 거기 찍어요. 비슷한 이 건물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요 밑에 넣는 걔네들이 많아. 영조물 법인은 좀 설명할게요. 영조물 법인. 영조물 법인은 영조물이 법인격을 취득한 거야.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진 거지. 영조물이 법인이 되면 영조물 법인이 되는 겁니다. 이 영조물은 어떤 게 영조물인가 하면 영조물은
인적인 요소, 사람의 요소, 그지? 인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물적인 요소, 물적인 요소가 결합이 된 공공시설을 영조물이라 그래. 인적인 요소도 있고 물적인 요소도 있어야 돼. 예. 그런 시설, 그런 공적인 시설을 영조물이라고 그래. 대표적으로 영조물의 첫 번째 타자가 누군가 하면 병원이야. 병원은 인적인 요소, 물적인 요소를 다 갖춰야 되잖아, 그지? 예. 그 다음에 또 뭐 또 영조물이라 그러는가 하면 도서관 같은 것도 영조물의 범주 이야기해요. 예. 교도소도 영조물의 범위에 이야기해 돼. 교도소. 예. 교도소 인적인 요소가 중요하잖아, 그지? 그래요. 이 영조물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다 법인이 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야. 이 중에서 법인이 될 수 있는 건 얘야, 얘. 예. 얘도 될 수는 있겠네. 얘는 좀 어려워. 그래요. 그래서 병원을 예로 들면 있잖아. 병원이 법인격을 취득하면 영조물 법인이 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영조물 법인 아닌 그냥 단순히 영조물인 병원들이 많아서 여기서의 병원은 어떤 병원을 말합니까? 국공립병원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지? 사립병원 여기에 해당한데 뭐야? 공공시설이잖아. 공공시설인 것 중에니까 그지? 예. 그래요. 그래서 국립대학 병원이나 그런 거 있잖아. 최근에 그 있었던 진주의료원, 진주의료원 그런 게 여기에 속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공사로 돼 있어요. 지방에 있는 병원들은 참 지방 공사로 돼 있고 서울에도 있어 이거. 어디 있는가 하면 보라매 병원이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삼성동에 가면은 강남병원이라고 있어. 그것도 여기에 속해. 근데 이제 재밌는 게 1991년도까지만 해도 있잖아. 국립대학 중에 서울대학병원은 영조물 법인이었고 나머지 국립대학병원은 영조물이었어요. 지금 국립대학 중에 법인인 국립대학은 2개 있잖아, 그죠? 하나는 뭐야? 서울대. 또 인천대학이 법인으로 돼 있어. 세상 일에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래. 하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죠? 영조물 법인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주체가 된다, 그지? 또 그 다음에 그 보면은 예컨대 여기 한국은행, 똥똥공사, 똔똔 공단, 똔똔 연구원 이런 것들은 다 영조물 법인이다, 그지?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영조물은 영조물 기관이라고 불린다, 그지? 그래서 국공립학교, 국공립대학, 국공립도서관, 국공립병원, 국공립극장은 영조물 기관이야. 법인이 큰 개념이야, 기관이 큰 개념이야? 틀렸어. 지방자치단체. 자, 서울시를 기준으로 보면 있잖아. 서울시는 행정 주체입니다. 서울시에는 누가 있노? 서울시장이 있지, 그지? 서울시장은 기관이야. 이거는 주체고, 이게 법인에 해당되면 이게 기관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법인이 더 큰 거고요. 법인 안에 있는 게 사실은 기관인데, 재밌는 거 있잖아. 봐봐. 국립대학 있지, 그지? 국립대학은 영조물 기관이야. 국립대학 병원은 영조물 법인이야.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 하면 국립대학 병원의 법인이니까 법인 이사회가 있겠지, 그지? 그 중에 국립대학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 대개 영조물 법인은 설립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다, 그지? 공무수탁 사인 설명할게. 공무를 수탁하는 사인은 있잖아.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다. 그지? 그래서 어떤 범위에서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만 행정 주체로서의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지? 공무수탁 사인 중에 1번 1번이 뭐가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죠? 선장이 있어요. 선장. 선장은 어떤 측면에서 공무수탁 사인인가 하면 이 사람은 주로 뭘 합니까? 경찰 업무를 합니다. 경찰 업무. 배 안에서, 그지? 배 안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거야. 배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면 작은 영토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배 안에서 폭행 사건이 나거나 이러면 누가 제압할 수 있어요? 선장은 경찰권이 있어요. 만약에 경찰권이 없는 사람은 현행범인 경우에 제압할 수는 있네, 그냥. 예. 그런데 어쨌든지 경찰의 권한이 있어요, 선장한테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호적 업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배 안에서 누가 출생하면 신고해야 되는 업무, 이런 의무가 있어. 예. 주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는 사립대학의 총장은 또 여기에 속하잖아, 그지? 공무수탁사인 대표적인 걸로. 총장은 어때서 공무수탁사인이 됩니까? 뭐 합니까, 이분이? 학력을 주잖아, 학력을. 그지? 학위를 수여함으로써 학력을 인정하게 되지, 그지? 원래는 뭡니까? 학위는 누구만이 줄 수 있어요? 교육부 장관이 주는 거야, 학위는. 근데 이분이 공무를 위탁받아서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력을 인정한다는 측면에서 공적인 업무를 지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는, 최근에 이거 많이 생겼어. 이거. 별정우체국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봤어요? 요즘은 별정우체국이라고 안 그러고요. 표현이 좀 달라. 우편취급소라는 데 있어요. 본 사람들 있죠, 그죠? 아파트 안에도 있어요, 대개 보면. 예. 여기서는 뭐 해요? 금융 업무는 안 해. 여기서는 우편 업무만 합니다. 여기서 일하시는 분은 어떤 건가 하면 국가로부터 우편 취급에 관한 사무 위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수수료를 남기고 그 업무를 취급을 해. 물건 팔듯이 이런 거지. 우표를 뭐 200원에 떼와가지고 얼마를 남기고 파는 그런 식이야. 그래서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야. 공무원 아니야. 아니, 이 범위 안에서는 공무원이네.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야. 어쨌든지, 그죠? 네. 우체국이라고 안 돼 있고 우편 취급소라고 돼 있는 데는 대부분 별정 우체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게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공제회도 하고 이래요. 네. 그러면 요거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고 마칠까 해. 아이 길다. 3시간 너무. 앞으로는 안 할래. 1시간 반짜리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원천징수 의무자.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법인, 그지? 예. 봉급생활자들은 봉급을 받을 때 세금 떼고 받습니다, 그지? 그럼 뭐라 그럽니까? 원천징수되었다 말하지, 그지? 원천징수하는 사람은 누구야? 회사에 사는 거야, 그지? 우리 학교에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사는 거예요, 그지? 그러면 학교는 뭡니까? 세무당국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는 권한을 위탁받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옛날에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법인을 뭐라고 봤다고? 공무수탁 사인으로 봤어. 그런데 지금은 또 안 봐. 왜냐하면은 얘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세금을 기계적으로 떼는 겁니다. 세금을 기계적으로 떼는 거는 있잖아. 사실은 법률행위라고 보기 어려워요. 여러분 법률행위 사실행위 차이점 설명했나 내가? 안 했나? 그 설명하려면은 다음에 설명할게. 어쨌든지 그거 다음에 설명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안 한다는 말이지.
권리를 창설해 주거나 의무를 부여하거나 하는 일은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세금의 요율에 따라서 세금을 떼는 일밖에 못하는 거지, 그지? 기계적으로, 그지? 그래서 과거에는 보다가 요새는 뭐로 보는가 하면 그냥 의무만 부담하는 자다, 그지? 공의무 부담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또 어떤 견해는 이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견해도 있고, 그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견해도 있고, 공적으로 의무만 있어 얘는. 응? 그래서 공의무 부담사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그지? 자, 이번 시간에 배운 거는 있잖아요. 중요한 개념 요 끝에 배운 거는 행정 주체 개념이야. 행정 주체 개념. 다음 시간에 내가 뭘 여러분한테 설명해 줘야 되는가 하면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의 관계를 설명해 줘야 돼. 그래서 그걸 안 하면 그걸 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 그지? 자, 수고했어요. 수업 끝. 예.